범행 후의 행적은 치밀하고 잔혹했습니다.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 여장을 하고 이동했고 피해자의 시신을 훼손하고 일부를 유기하기도 했습니다. 계속해서 조현진 기자입니다. 담배를 피우는 정모 씨가 숨진 중국인 여성과 함께 자신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20시간 뒤 정 씨의 집에서 모자를 쓰고 치마를 입은 여성이 캐리어를 끌고 나오는 모습이 포착됩니다. 알고 보니 여장을 한 피의자 정 씨였습니다. 정 씨는 여장을 하고 동대구역까지 이동했고 피해 여성의 휴대전화를 동대구역에서 껐습니다. 동대구역 인근 화장실에서 남성복으로 갈아입고 캐리어 덮개도 바꿔 다른 사람인 척 다시 자신의 집으로 돌아옵니다. 경찰은 정 씨가 여장을 하고 이동한 이유가 피해 여성의 실종과 자신이 관계없다는 정황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집에 돌아온 19시간 뒤 정 씨가 피해 여성의 실종 신고를 직접 한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당시 정 씨는 남자친구라며 피해 여성이 대구로 간다고 했는데 연락이 안 된다고 경찰에 말했습니다. 참고인 조사에서 정 씨를 수상히 여긴 경찰은 나흘 뒤 정 씨를 집 앞에서 긴급 체포하고 피해 여성의 시신을 발견합니다. 정 씨의 집에서 여성의 시신은 훼손된 상태였고 일부는 버려져 경찰은 일대 소각장 등을 수색 중입니다. 채널A 뉴스 조현진입니다. 또 다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뒷모습이 보이거든 있는 남자, 살해를 의심받고 있는 중국인 여학생을 살해한 것으로 의심을 받고 있는 중국인 대학 강사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던 건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경찰서로 압송되는 장면부터 확인하시죠. 왜 살해했습니까? 언제 살해한 겁니까? 시신 어떻게 했습니까? 경찰이 본인이 직접 신고했습니까? 왜 살해했습니까? 자, 실종된 중국 유학생입니다. 한국에서 공부를 하다 이제 중국으로 갔다가 취업을 하고 졸업을 하기 위해서 다시 한국에 있는 대학교로 왔는데 지난 20일 날 연락이 끊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날 남자친구라고 주장하는 남자가 실종 신고를 냅니다. 그런데 25일 어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자, 그런데 저 실종 신고를 했던 남성이 피의자라고요? 그렇습니다. 그게 상당히 충격적인 부분이죠. 왜냐하면 남자친구라고 본인이 주장하면서 실종 신고를 했으니까 당연히 경찰은 처음에는 그 남자친구가 걱정이 돼서 실종 신고를 했다고 믿었을 텐데 사건을 조사해봤더니 이 사람이 경찰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서 허위로 실종 신고를 했다는 것까지 밝혀졌고 알고 봤더니 잔혹한 범행의 가해자로 의심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8월 20일에요. 저도 SNS에서 이 가족들, 지인들이 20대 중국인 유학생, 여학생을 애타게 찾는 게시물을 봤습니다. 갑자기 연락이 두절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CCTV를 통해서 경찰이 조사를 해봤더니 이 여성과 남성이 집으로 같이 들어가는 장면이 나왔는데 여성이 바로 숨진 중국인 여성이었고 남성은 가해자였던 겁니다. 저렇게 그렇습니다. 들어갑니다. 바로 들어가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캐리어를 끌고 여성이 혼자 빌라를 빠져나오는 이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들어갔는데 여자가 캐리어를 끌고 혼자 빌라를 빠져나왔다는 거예요. 보기엔 여성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여자가 대구 동대구역까지 갔는데 갑자기 여자가 없어지고 남성 복장을 입은 남자가 또 포착이 됩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이 가해자가 여장을 하고 동대구역까지 여자인 척 캐리어를 끌고 이동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미리 준비한 남성복으로 동대구역에서 갈아입었다는 거죠. 이것 역시 모두 다 경찰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서 위장한 것으로 의심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피해자 휴대전화를 껐다는데 그건 또 왜 그런 겁니까? 지금 보면 살해 후 여장을 해서 집 밖으로 나왔고 동대구역에 가서 옷을 갈아입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전원을 꺼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다는 거죠. 이 휴대전화가 발견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전원을 끈 채로 소지를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피해를 당한 여성이 화장실에 온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 동선 자체를 마치 피해자가 살아있는 것처럼 위장을 했다는 거예요. 전원을 켜두면 그 행적이 추적이 될 테니까 전원을 끈 채 휴대전화를 소지를 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너무도 대범하게도 실종 신고까지 했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건이 벌어지면 경찰은 주변 인물들 모두 용의자일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합니다. 참고인으로 처음에는 수사를 했겠죠. 그런데 대면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진술이 오락가락 흔들리는 부분이 있어서 매우 수상하게 여겼던 겁니다. 그리고 범죄 혐의를 의심하고 피의자, 그러니까 가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시신을 발견하기까지 이른 겁니다. 예, 임 교수님 보니까 시신을 훼손한 정황도 있답니다. 도대체 이 피의자는 여성과 연인 관계라고 주장합니다만 같이 수업은 이 강사가 수업을 대학에서 하고 그 학생은 수업을 들은 걸로 지금 확인은 돼요. 그러면 일단 일면식은 있는 것 같은데 시신을 훼손할 정도의 어떤 원한이 있길래 그런 짓을 하고 이렇게 여장까지 하면서 범죄를 은닉하려고 했던 걸까요? 일단 뭐 이 부분은 지금 이제 그 피의자와 또 피해자의 관계가 어느 정도 같은 대학에서 어떤 수업을 들었던 뭐 그런 정도의 관계까지는 확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 사이에 두 남성과 여성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그리고 어떤 살해에 이르게 된 어떤 동기가 뭘까? 예. 이 부분은 분명히 이제 조사 과정에서 밝혀져야 될 부분입니다. 뭐 그런 부분들이 밝혀지면 시신을 훼손하게 된 어떤 범행 동기까지도 예.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 있는데 현재로서는 뭐 지금 이제 사건 발생 얼마 되지 않았고 그렇죠. 또 피의자 근거됐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조사를 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부검까지 예. 우리가 실행을 한다면 이 사망에 이르게 된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자세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둘 다 중국인입니다. 멀리서 공부하러 왔고 또 취업도 했고 졸업식에 참석하러 온 딸이 갑자기 안 돌아왔는데 웬 중국인 남성에게 살해를 당했다. 얼마나 황당할까요? 이 수사 잘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